안녕하세요. 싹터뷰의 새싹 PD 김새싹입니다. 오늘은 벌써 씨발아한 지 3주가 되었는데요. 또 어떤 분을 만나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희귀 반려동물을 좋아하고 반려동물 동반 스튜디오이자 이제 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비비드 포토그래피의 대표 이상훈, 그리고 쌍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야, 아까 그 손에 뭘 들고 계신 거예요? 아까 이제 제가 도마뱀을 들고 있었습니다. 도마뱀밥이 근데 좀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은. 네, 도마뱀들이 이제 살아 움직이는 곤충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곤충을 주고 있습니다. 아, 신기하네. 보기에는 저기 뭐 카메라들도 이렇게 많이 있고 동물들도 이렇게 엄청 많이 있는데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 네, 여기는 사실 사진관인데 제가 이제 동물을 좋아하고 동물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만들게 된 반려동물 동반 스튜디오이자 동물 사진 전문적인 사진관입니다. 반려동물 동반 스튜디오요? 네. 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정말 좀 범상치 않은 곳이네요. 근데 일단 그거에 앞서서 일단 좀 싹부터 파종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까꿍.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그래, 싹도 심었고 하니까 네네. 저희 한번 상호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희귀 반려동물을 좋아하고 반려동물 동반 스튜디오이자 이제 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제 비비드 포토그래피의 대표 이상훈, 그리고 쌍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장관님. 주변에 개나 고양이 같은 거를 키우시는 분들은 많이 봤는데 희귀 반려동물? 이런 거는 사실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혹시 희귀 반려동물이 어떤 건지 좀 정의를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키우시는 강아지나 고양이 혹은 뭐 앵무새도 있겠지만은 그 외에 이제 예를 들어 도마뱀, 뱀, 그리고 도롱뇽, 개구리, 그리고 또한 거미나 진해, 전갈까지 해가지고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없는, 동물원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동물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희귀 반려동물이라고 칭하는군요. 네. 그러면 혹시 상호님께서는 어떤 동물들을 지금까지 키워왔고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건가요? 네, 저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랑 아버지랑 같이 네. 마트에서 이제 물고기 코너에 거북이가 있는 걸 보고 거북이가 그렇게 헤엄치는 거 보면서 나 키우고 싶다. 거북이를 먼저. 네, 그래서 네. 거북이를 먼저 키우게 됐는데 그 이후부터 이제 네. 거북이를 떠나서 앵무새, 앵무새? 오줌도치, 기본적인 뭐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다 키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도마뱀, 뱀을 키우다가 여기도 재밌네 하면서 개구리, 두꺼비, 전갈, 진해, 거미, 도롱뇽까지 다 키우게 되었습니다. 거북이까지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본 동물이에요. 네. 근데 뱀부터가 네. 거북이를 키우다가 뱀으로 어떻게 넘어가신 거예요? 저는 거북이랑 고슴도치를 같이 키웠었는데 네. 이제 밥으로 사료를 줘도 되는데 특식으로 밀웜을 주는 게 좀 더 좋다고 제가 찾아봤거든요, 책에서. 네. 근데 밀웜을 사려면은 일반적인 뭐 인터넷 쇼핑몰도 있겠지만은 제가 키울 때는 그때는 이제 희귀 애완동물, 희귀 반려동물 전문 샵에 가가지고 직접 사야 됐었는데, 네. 그래서 같이 밀웜을 사러 갔다가 샵 문을 연 순간 온갖 도마뱀이랑 뱀들에 제가 반해버려가지고 나에게 새로운 눈이 열렸다 지금. 네. 여기는 도마뱀 너무 이뻐 보이고 막. 네. 뱀들도 막 너무 휘황찬란해 보이고. 뱀들도 작은 뱀, 큰 뱀, 엄청 큰 뱀까지 다 있고, 도마뱀도 작은 도마뱀, 적당한 도마뱀, 큰 도마뱀, 그리고 사람만한 도마뱀까지. 도마뱀이 사람만한 게 존재를 해요? 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처음에 뱀을 이제 희귀 반려동물로 처음 시작하신 건가요? 진지하게 이제 희귀 반려동물을 시작한 건 저는 도마뱀으로 시작을 도마뱀. 했습니다. 레오파드 게코라고 이제 네. 처음에 가장 입문하기 좋고 튼튼하고 사육이 편한 종으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레오파드 게코? 혹시 레오파드 게코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보시겠어요? 우와, 색깔 진짜 너무 예쁘다. 네. 얘가 레오파드 게코예요? 네, 맞습니다. 네. 친구가 레오파드 게코입니다. 되게 빠르다. 보통 레오파드 게코는 다 이런 색깔인가요? 아니요, 이제 레오파드 게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레오파드의 뜻이 표범무늬. 근데 이제 개량이 되고 이제 변해가지고 이제 모프라고 불리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색깔의 레오파드 게코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사육을 하면서 네네. 다양한 색깔을 이제 이렇게 유전적으로 네네. 탄생하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오, 신기하다. 얘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걸 주로 먹는 거예요, 얘가? 이 친구는 주로 이제 귀뚜라미를 먹고요.
이렇게 귀여운 친구가 네네. 귀뚜라미. 그렇게 귀여운 친구는 보통 귀뚜라미를 좋아하고 아니면 가끔 밀원 먹고. 밀웜. 네네네. 결국에는 다 곤충을 먹는 친구들이네요. 네네, 맞습니다. 혹시 저도 손에 한번 네. 까꿍. 안녕. 오. 너 너무 부드러운데? 나 지금 멘트가 안 나와요. 이거 지금 잡고 있어가지고. 네. 이런 친구들은 좀 사육하기에 일반 분들도 좀 입문하기 괜찮은 친구여서 상우님도 첫 번째로 사육을 시작하신 건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고 네. 낮에도 같이 놀아주고 밤에는 같이 산책 가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레오파드 게코는 야행성이다 보니까 자거나 쉬고 있는데 제가 퇴근을 했을 때나 아니면 학교가 끝났을 때 먹이를 주곤 하면은 그때 야행성이다 보니까 활동도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이제 사막에서 사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네. 이제 아래 바닥에다가 전기장판을 깔아주면 모든 게 또 해결이 되고 특별히 뭐 산책 같은 거 안 시켜줘도 되고 네네 밥 잘 주고 밥 잘 주고 칼슘제 잘 주고 물 잘 주고 그러면은 아까 칼슘제라고 하셨는데 이런 친구들 칼슘은 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야생에서 먹는 먹이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먹이는 귀뚜라미 안에서는 칼슘이 조금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칼슘제를 추가로 급여하고 있습니다. 파충류가 칼슘이 부족할 때 이제 사람도 그렇듯이 칼슘이 부족한 뼈가 안 좋아지잖아요. 파충류는 칼슘이 부족한 뼈 혹은 관절 쪽이 약간 휜다거나 이제 다리가 휘거나 아니면 꼬리가 비정상적으로 갑자기 기형된다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꼭 잘 챙겨줘야겠네요. 그러면은. 네네. 감사합니다. 저희 레오파드 게코 한번 만나봤고요. 한번 보여주세요. 너무 귀엽죠 이거. 털이 많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 좀 귀엽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친구들은 왜 키우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은 강아지랑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과 이제 소통을 하고 자라는 동물이지만은 이제 희귀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인을 인식하지 못하지만서도 이제 다 클 때까지 커가는 사육 과정, 이제 밥을 주면서 야생성을 느낄 수도 있고, 이제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동물과 다르게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그런 또 특별한 매력이 있네요. 네. 듣다 보니까 저도 좀 한 마리 데려가고 아닌가? 저희 주변에서 이제 개나 고양이 같은 거 키우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뭐 비글 같은 친구들이 뭐 침구나 쇼파나 이런 거 그냥 다 찢어놓고 이런 썰도 많이 들어봤잖아요. 더 아찔한 에피소드가 진짜 많을 것 같아요. 혹시 상우님께서 풀어주실 수 있는 에피소드들이 좀 있을까요? 네네. 집에서 많이 키웠었는데 네. 집에서 키우다 보니까 분식도 되고 많이 입양하고 하다 보니까 먹이를 주할 때 엄청 많이 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택배로 제가 1000마리를 주문을 했었어요. 귀뚜라미를. 1000마리? 네네네. 택배가 오고 제가 방에다가 넣은 다음에 다시 학교를 갔었는데 학교를 갔다 오니까 자세히 보니까 귀뚜라미 배송 온 박스가 네. 귀퉁이가 좀 찢어져 있는 거예요. 1000마리짜리 박스가? 네, 1000마리가 들어있는 귀뚜라미 박스가 찢어져 있는 걸 보고 아유 큰일이다. 한순간 바로 박스를 뜯어왔는데 네. 박스 안은 이미 몇 마리가 없는 없어. 거예요. 전 분명 1000마리를 시켰는데 1000마리 시켰는데 안에 들어있는 한 몇백 마리밖에 없어. 몇백 마리밖에 없고 부족하다? 야, 이거 사고다. 이거 사고다. 근데 바로 박스 옆에 있는 제 침대를 본 순간 이거 방이라 그랬잖아. 네네. 네. 방이었는데 침대를 본 순간 베개와 침대 쪽에 귀뚜라미가 몇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 자는 곳이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자는 곳. 여기 내 침대인데 왜 뺏겼지? 그 순간 이불 들추니까 이불 안에도 있고 그리고 매트리스를 들어본 순간 네. 이제 대부분 여기 박스에 있던 귀뚜라미들이 들자마자 그냥 팍팍팍팍 튀면서 몇백 마리가 이제 침대 아래에 있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딱 드니까 여기서 이제 화사사사 떨어지고 막. 침대 들면은 그냥 무슨 라면 끓이는 소리도 아니고 네. 너무 싫어. 귀뚜라미가 몇백 마리가. 그거 어떻게 잡았어요 그거를? 그래서 잡았어요? 일단? 큰일이다. 네. 일단 빗자루를 한번 쓸어가지고 네. 담아가지고 먼지 털고 넣고 손에 막 붙어있고 아무리 떼도 여기 돌아다니고 있고 잡고 있는 와중에도 몸에 달라붙고 간지러. 그리고 보니까 이제 없겠지 하면 옷 안에 여기 주머니에 들어있고 마술 마냥 가지고 안주머니에서 짜잔하면서 귀뚜라미 짜잔! 이은결 마술사보다 더 심하게 여기서 귀뚜라미 거의 주머니에서 귀뚜라미 한두 마리씩 계속 몇 달 동안 귀뚜라미가 혹시 나왔나요 집에서? 한두 달 가는 귀뚜라미 추가로 사는 거 없이 그냥 옷을 한번 탁
털면은 한 번 먹일 분량이 한번 나오다 보니까 야, 이거 밥 좀 줄까 하면 이거 다 털어가지고 하면 여기 그러니까 우수수 그냥 우수수 한 끼 식사가 이제 쫙. 예. 거의 뭐 그냥 파인다이닝이네 그냥. 제가 제일 아찔했던 일은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방에 있던 친구들 좀 기어 나가지 않았을까요? 밥을 주는데 언제 한번 제가 관리를 하다가 네. 밖에서 부모님께서 이상훈 이거 뭐야? 아니 뭐지? 나는 지금 밥 주고 관리하고 있었는데 탈출했나? 내 개체 나갔나? 나온 거 뭐 없을 텐데? 라고 하는데 저기 제가 방문을 열죠. 엄마 왜? 아니 이거 뭐야? 그래서 거실에 뭔가 기어가다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 대충 한 이만한 사이즈의 무언가가 Something else가 이렇게 약간 기어가고 있어. 검은색도 아니고 갈색도 아니고 무언가가 이렇게 기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고 약간 이렇게 생겨가지고 뭐지 싶을 정도의 생명체가지고 뭐지? 그래서 일어나서 본 순간 저는 딱 봤죠. 아 바퀴벌레구나 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네. 이상훈 너 이거 키우는 거야? 뭐야? 아니야 바퀴벌레야. 그럼 잡아! 가지고 부모님께서 혹시나 제가 키우는 이렇게 생긴 것도 애완동물일까? 라고 하면서 걱정하면서 저한테 바로 소리를 지르면서 물어보셨죠. 이거 키우는 거냐? 다행히 그 바퀴벌레가 네. 탈출한 친구는 아니었다. 네, 정말 다행히 그 바퀴벌레는 이제 일반 가정집에서 나온 국산 바퀴벌레. 국산 바퀴벌레. 저희가 혹시 작년에 저희 홍수가 한번 크게 났었잖아요. 비가 네네. 엄청 많이 온 적이 있는데 네. 여기 방이 사실 반지하고 저기 끝에도 살짝 이제 물자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네네. 그때 좀 홍수 피해 같은 건 많이 없으셨죠? 아, 홍수가 왔을 때 사실 네. 저는 여기서 밤을 새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그쵸. 강남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이 잠겼다고도 했고 네. 여기는 사실 잠길 위험은 없지만 혹시나 물이 내려오게 된다면 아 이거 여기 동물들도 많이 사는데 어떡하나 하고 고민을 해가지고 제가 밤을 새면서 지키고 있었는데 여기가 지하다 보니까 밖에 울리는 빗소리, 뭐 천둥 소리가 엄청 많이 들리는 거예요. 오, 그렇죠. 그만큼 사실 엄청 많이 네. 오긴 했잖아요. 아, 그래서 와, 비 많이 온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개구리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개구리들이 네. 다 큰 개구리들이었어요. 그래서 수컷과 암컷 여러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네. 제가 여기서 빗소리가 너무 잘 들리다 보니까 네. 개구리한테는 빗소리가 약간 사람들이 클럽 음악을 들으면 되게 신나잖아요. BPM도 빠르고 무슨 빵빵빵빵 소리도 나고 우효 하면서 이제 놀 수 있는 그런 노래가 이제. 네. 네. 근데 개구리들이 그 빗소리를 들으면서 반응이 오는 거예요. 아. 네, 점점 네. 천천히 갔을 때는 꾸룩꾸룩 하다가 홍수가 팍 터지고 나서부터 개구리가 신나가지고 클럽인가? 막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클럽인가 하면서 왁왁왁왁왁왁왁 사이즈가 큰 개구리를 키우고 있었어가지고 네. 목소리가 우렁찼는데 하필 또 지하방이다 보니까 엄청 울리는 거예요. 자, 작업을 하고 있는데도 갑자기 또 신나서 왁왁왁왁왁 개구리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혹시 이거 민원 들어오지 않을까? 살면서 진짜 그 정도로? 네, 개구리 소리로 민원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럼 개구리 혹시 궁금한 게 네네. 개구리들은 그 비가 오면은 그게 파티 시즌인 거예요? 네, 사실 개구리들은 빗소리가 우기잖아요. 네. 날씨도 따뜻해지면서 우기기 때문에 그 시즌이 짝짓기 시즌이다 보니까 건기철이라서 수컷은 이제 발정이 오고 네. 암컷은 그 소리에 반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제가 하필 또 수컷과 암컷 여러 마리를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신나가지고 이제 서로 그냥 아주 그냥 서로 야, 그래도 다행히 피해는 없이 넘어갔네요. 다행히 뭐 큰 피해는 없었지만은 저도 이제 개구리의 야생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와, 진짜 아찔한 에피소드다. 와, 귀뚜라미가 진짜 침대 밑에서 이렇게 와사사사사. 전 상상도 못할 것 같아요. 야, 그나저나 여기 걸려있는 포스터들도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네, 여기 있는 포스터들은 제가 이제 희귀 반려동물 전문 사진작가이기 때문에 혹시 그럼 직접 다 찍으신 그런 사진들인가요? 네네 맞습니다. 와, 근데 이거 하나하나 보면은 이 퀄리티가 진짜 어마어마해요. 여기 혹시 이런 거 어떻게 찍는 거예요? 저는 동물도 좋아하고 저도 무섭지만 그래도 남들보다 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미와 교감을 하면서 잘 있지? 오케이. 가만히 있어. 가만있어? 딱 거기서 다리 살짝만 옮겨줄래? 다리 착. 오케이.
오케이. 좋아. 가면서 하나, 둘, 셋. 탁, 탁. 네, 그렇게 조심스럽게 찍기도 하고. 혹시 그러면은 촬영하신 사진도 같이 볼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오, 이거는 어떤 포스터예요? 오, 네, 개구리. 오, 이거 그 진로 개구리 아니에요? 저희 이게 딱 보니까 저 소주 한 잔 땡기는데 오늘 혹시 그 촬영 끝나고 소주 한 잔,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또 하시고. 진짜 진로 개구리는 또 요 개구리고요. 아, 이거랑 다른 네네. 거예요? 많은 개구리들을 키우는 마니아분과 함께 만든 포스터들이고요. 네. 공벌레와 쥐며느리종으로 만든 포스터들입니다. 공벌레. 네네, 공벌레. 근데 지금 종류가 너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종류가 여기서부터 세어봐도 종류가 약간 몇 가지예요? 회전초밥집을 가도 이 정도로 많지는 않을 텐데. 회선 초밥집을 가도 이 정도에서도 여기까지는 한 판에 3,000원, 여기 4,000원, 여기 한 판에 5,000원인데 이거 지금 여기까지 쭉 가 있는 게 와, 이거 다 어떻게 찍으신 거예요, 이거를? 대박이다. 공벌레 촬영하면서 공벌레다 보니까 작잖아요. 네. 작고 볼볼볼 움직이는데 아, 공벌레 혹시 어느 정도 사이즈인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은 새끼 손톱. 그 조그만 공벌레들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 찍으신 거예요? 네네. 그리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아, 이제 포스터인데. 여기 방송에서 처음 네, 공개되는. 여기서 이제 방송에서 처음 공개되는 이야, 저희가 포스터인데. 이런 겁니다. 저희 싹터브가 이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저 또 뱀을 너무 좋아하고 뱀의 매력은 각각이 가지고 있는 색깔, 패턴. 색깔, 무늬. 네. 아, 그런 것들이 또 매력이 있는 거군요. 이렇게 다양한 동물들을 찍으시다 보면은 찍으실 때 일어나는 일들도 뭔가 심상치 않을 것 같은데. 가장 어려운 난이도는 저도 뒤편에 보시는 거미들을 촬영할 때. 아, 네, 털은 달려있네요. 네, 털이 복실복실한 친구들을 촬영할 때였는데 한 이만한. 아, 얘네들이 이 정도 사이즈 되는 친구들이에요? 보통 성인의 주먹 이상은 되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 포토박스라고 하는 네. 흰 배경을 준비를 해서 네. 거미를 올려두고 촬영을 하는데 네. 거미 같은 경우에는 독리도 있고 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여기 달려있는 털들에 어느 정도 독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알레르기를 가지신 분이라면은 조금 더 위험한 반응이 올 수 있을 정도로 독성이 있는데요. 거미 같은 경우에는 저 혼자 촬영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거미 혹은 진해 그런 동물들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과 함께 촬영을 합니다. 네. 네, 그런 경우에 저도 믿고 촬영을 하는데 마음에 진심을 담아가지고 아, 텔레파시를 실어. 잠깐만 기다려. 제발 기다려. 조금 거기서 기다려. 자, 거기서 살짝만 움직여주면 안 될까? 오케이. 가면서 자, 하나, 둘, 셋, 착 찍고 보니까 너무 잘 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좋은데? 그래서 이 포즈 한번 더 찍어볼까? 자, 한번 다 해보. 네? 왜요? 없는 거예요. 다시 보니까 여기 없어. 분명히 딱 두고 촬영을 하는데 카메라 화면 안에 갑자기 네. 사라진 거예요. 얘 어디 갔어? 그 순간 제 귀에 타타타타타닥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 이거 귀뚜라미 풀린 것보다 더 심각한데, 이거는? 난 분명 거미랑 눈 마주치고 있었는데 왜 뭐가 움직이는 소리가 나지? 한 순간 제가 빠르게 카메라를 내렸는데 이 거미가 저를 향해서 막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다다다다다다다 달려오면서 사장님 도와주세요. 한 발짝만 더 뒤으면은 무릎으로 오는 상황에서 그리고 핀셋으로 겨우 고쳐 주셔가지고 다시 더 닿아주고 그래서 촬영을 마무리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와, 여기까지만 들어도 너무 아찔한데 또 다른 스토리가 있으시다고 하셨어요. 그때도 거미를 네. 촬영하던 날이었는데 네. 이제 한 번 그렇게 경험을 당한 이후부터는 나오지 않게 조심을 해야겠다 생각하면서 조심히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최대한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살짝만 건드려주고 네. 최대한 스트레스 안 주게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맨손으로만 이렇게 하진 않죠. 네, 맨손으로는 네. 이제 털에 어느 정도 독성이 있기 때문에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촬영을 하는데 이번 되게 수월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작은 거미, 큰 거미 다 촬영을 하는데 이제 무난하다 하면서 마지막에 나오는 거미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다른 거미들에 비해서 사이즈도 큰데 털이 네. 되게 복실복실하게 생긴 거예요. 방실방실하고 네, 되게 귀엽게 생겼겠어요? 약간 오랑우탄이라고 할까요? 그런 네. 느낌처럼 주황색 털이 복실복실하게 있길래 넌 좀 털이 복실복실한 친구구나 자세를 잡아주면서 촬영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 녀석만 포즈를 좀 유독 좀 안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예를 들어 네. 이렇게 있으면은 펴줘 하면 다시 오므리고 아, 살짝 필라 하면 또 오므리고 네. 그래서 스트레스를 좀 받았나? 난 촬영하기 뭔가 전에 기분이 좀 뭔가- 안 좋았나? 뭔가 심기가 안 좋은가? 네. 라고 생각하는 찰나 갑자기 뒷다리로 엉덩이를 팡 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저 무슨 모습이지? 하면서 저는 되게 처음 보는 일이다 보니까 저게 뭐지? 하면서 되게 신기했었어요. 신기하다. 팡팡 터는데 제가 눈으로 봐도 무언가 먼지, 털 같은 게 퐁퐁 튀어오르는 거예요. 네. 옆에 저를 도와주시던 사장님께서 네. 급하게 윗옷을 입으시는 거예요. 사장님 혹시 뭐 추우세요? 에어컨 꺼드릴까요? 하니까 저는 털 반응이 너무 심해서 바로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털 반응이요? 라고 물어보니까 사장님께서 타란툴라 털에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네. 혹시나 알레르기가 없더라도 피부에 닿으면 간지럽고 혹시나 뭐 두드러기가 날 수 있어서 조심을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또 괜찮겠지? 저는 뭐 알레르기 없으니까 좀 네. 괜찮을 거예요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또 촬영이 끝나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저는 무의식적으로 이미 팔을 긁고 있는 거였어요. 막 하도 긁어가지고 막 피도 나고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겠다. 와, 그 털의 독성이 생각보다 엄청 강한가 봐요. 무심코 생각했던 그냥 거미의 털이었는데 네.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긁고 있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와, 살벌하다. 이렇게 상호님이 촬영 에피소드를 많이 들려주셨는데 저도 듣다 보니 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네네. 혹시 한번 촬영하시는 모습 한번 구경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상호님께서 촬영하시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실 텐데 네네. 혹시 사용하시는 장비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네. 저는 이제 동물을 촬영할 때는 보통 눈이나 코 아니면 또 비늘 그걸 조금 더 자세히 찍으려면은 저는 접사 렌즈를 보통 사용하는 편이고요. 네. 발색이 잘 나타나게 할 수 있는 작은 조명을 하나를 쓰고 있습니다. 요런 조명이 이제 저희가 이제 팡 하고 터지는 그런 네, 조명인가요? 사진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네. 팡 하고 터지는 이런 조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찍어볼 동물은 혹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는 이번에 촬영할 동물은 털이 굉장히 아름답고 네. 굉장히 북실북실하고 귀여운 귀여운 고양이? 거미를 찍을 겁니다. 그 타란툴라 같은 거를 찍는 거죠? 네네네. 근데 이 등의 발색이 엄청 이쁘네요? 네, 이 친구는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이 친구는 레서 블루라는 종인데요. 네. 타란툴라 중에서도 크고 이쁘게 자란 종입니다. 근데 엄청 조심스럽게 옮기시네요? 네네네. 이게 그래도 동물이라 해도 네. 어느 정도 사람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네. 조심스럽게 하는 편입니다. 와, 이쁘다. 이제 드디어 나왔네요. 이제 통으로 옮기고. 이 친구는 좀 성깔이 있는 편인가요? 어느 정도 예민한 종이기 때문에 네. 조심스럽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자세를 잡고. 야, 쉽지 않았네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를 들고. 우와. 아니,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얘가? 지금 잠시 뭐지? 하는 싶을 상태일 때 네. 조심스럽게 촬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큰 소리를 내는 것보다 네. 조용하게 빠르게 잘 나오게끔. 자, 그럼 소리 지르면 얘가 도망가요? 네. 진짜요? 네, 이 친구도 조용히 나름 잘 느끼는 편이기 때문에. 안녕. 네, 이렇게 하면은 촬영이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네네네. 굉장히 조심스럽네요. 네,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고 신속하게. 자, 이제 돌아가자. 이때가 제일 위험한가요, 혹시? 이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네. 긴장의 연속입니다. 자, 조심히 들어가자. 나 지금 말을 못하겠어. 네, 들어가기 싫니? 자, 이쁘다. 이렇게 보니까 저도 한번 키워보고 싶은데요? 키워보는 것도 정말 추천합니다. 근데 좀 무서워요. 이렇게 보는 거 보니까 수고했어. 고생하셨습니다. 아우. 이렇게 하면 이제 타란툴라 촬영이. 네네. 혹시 거미는 몇 종류 정도 찍어보셨어요? 저는 이제 거미 진해 전갈 포함해가지고 절지류 사진은 네. 제가 약 50종 이상은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50종이나 네네. 이런 작업을. 네네. 어마어마하네요.
혹시 이 친구 말고 또 따로 찍어주실 수 있는 거 있나요? 아, 네네. 제가 또 데려왔는데 네. 사진을 못 찍어준 친구가 있는데요. 아, 아직 못 찍은 친구. 얘 귀엽다. 얘는 뭐예요? 네, 이 친구는 일본에서 서식하는 두꺼비인데요. 두꺼비. 네네. 오. 이 친구도 한번 오늘 사진을 찍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얘는 그냥 손으로. 두꺼비도 혹시 독이 있지 않나요? 저희 국내에 사는 두꺼비들은 피부나 이런 데 독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얘는 괜찮은 건가요? 네, 이 친구 경우에는 네. 괜찮긴 하지만 애초에 동물 특성상 오래 만지는 것보다는 네. 굉장히 이 친구도 좀 가만히 있진 않네요. 네네. 보통 저를 잘 안 보는 편이라서 안녕? 우리 좀 봐줄래? 오케이. 이렇게 포즈를 딱 잡고 네네. 이렇게 하면 또 가만히 있네요? 네,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줄 생각이 없나 본데? 한 번만 봐줄래? 한 번만 봐줄래? 이렇게 약간 부탁을 하면서 진심을 담아서 이제 텔레파시를 넣으면은 가만히 있어. 자, 그렇지. 오케이. 하나, 둘, 셋. 자, 가만히 있고 하나, 둘, 셋, 깍. 자, 애기 봐줄까? 하나, 둘, 셋. 까꿍. 자, 한 번 더. 하나, 둘, 셋. 그치. 옆모습도 이렇게. 자, 한번 증명사진 찍을게요. 자. 야, 완전 이거 애기 찍는 것보다 힘들 것 같은데요? 돌잔치 사진보다 가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와, 돌 사진보다 어려운 이 동물 사진. 뛰지 말고 제발. 이 친구 좀 활동성이 아주 왕성하고 네. 건강이 아주 좋은가 봐요, 이 친구. 이 친구도 밥을 너무 잘 먹어가지고. 오케이. 가만히 있어. 그렇지, 가만히 있어. 자, 옳지, 좋아. 여기 한번 봐줄까? 자, 한번 봐줘. 하나, 둘, 셋. 귀엽다. 이 친구는 혹시 종명이 어떻게 되나요? 네, 미야코니 스토드라고 하는데 일본에서 서식하는 두꺼비입니다. 독하지 말아주렴. 혹시 두꺼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 제일 포커스를 맞추고 촬영을 하시는 건가요? 두꺼비 같은 경우에는 이 네. 오돌도돌한 피부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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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 질감 이런 거를 메인으로 보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혹시 다음 친구는 어떤 친구인가요? 네, 다음 친구는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개구리인데요. 네. 일반 개구리는 폴짝폴짝 뛴다고 생각하는데 원숭이처럼 다니는 개구리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신기한데? 색깔이 와, 이거 뭐예요 이게? 이 친구는 왁시몽키 프록이라고 네. 피부에 왁스를 뿌리면서 좀 건조하게 자라는 종이기도 하고 네. 원숭이처럼 기어다니는 개구리. 색깔 봐, 미쳤다. 맞습니다. 이렇게 장식물들이라고 하나요? 네네네. 네, 장식물들을 또 이용해서 촬영을 하시는 거군요. 와, 걷는 거 봐. 우와, 잠깐. 방금 사진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 우와, 대박. 너무 귀여워요, 지금. 우와. 이 친구 같은 대박이다, 경우에는 진짜. 되게 이색적인 네. 외모라 네. 그 다음에 좀 더 기어다니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네. 포인트를 살려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어다니는 게 포인트인 왁시 몽키 프로이요. 네네. 지금 나온 사진들은 우와, 대박. 우와, 너무 귀엽다. 색깔도 진짜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우와, 이게 희귀 반려동물의 네. 가장 진짜 특색. 큰 매력. 네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왁시 몽키 프로였습니다. 안녕. 이번에는 도마뱀이네요? 네네. 근데 생긴 게 너무 신기하게 생겼다. 반점이 매력적인 친구입니다. 이 친구도 혹시 아까 찍었던 레오파드 개코인가요? 네네 맞습니다. 까꿍.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근데 상훈 씨, 혹시 네네. 근데 저기 계시는 분 아까부터 한참 기다리고 계셨던데 네네네. 도마뱀이 무슨 사람 팔뚝만이에요 무슨? 아 네네. 네. 저희 친한 사장님께서 네. 네, 특별한 도마뱀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네 지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럼 한번 보여드려도 괜찮을까요? 네네네. 네. 들어오시죠. 네. 와,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와, 얘는 이름이 뭐예요? 노던 블루턴이라고 좀 노던 블루텅. 지금 두 마리가 이렇게 있는 건가요? 아무튼 한 쌍이에요. 귀엽다. 일반적으로 동물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주인과 동물과 교감하면서 같이 찍는. 동물과 함께하는 프로필 사진? 네네 맞습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겠군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한번 촬영 시작해볼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사장님 그러면은 여기 카메라 봐주시고요. 오. 네 하나 둘 셋. 지금 너무
블루통들이 잘 포즈를 너무 잘 취해주고 있어가지고 우와, 여기 지금 나오는 거 보니까 와, 야 이렇게 찍는 거 이게 진짜 엄청 프로페셔널해 보인다. 우와, 이런 거 다 조명 같은 거 세팅 다 해두시고 지금 하시는 거죠? 네네네. 약간 팔 안쪽으로 살짝 조금 더 가까이 있게 해주세요. 네네. 하나, 둘, 셋. 혹시 이렇게 반려동물 동반으로 찍으실 때 가장 네네. 중요하게 여기시는 포인트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네. 이제 어쨌건 동물이지만 저희한테는 동물도 가족이기 때문에 네. 가족 사진처럼 좀 더 같이 좀 더 친한 포인트, 좀 더 유대감이 네, 묻어나 유대감이 보이는 묻어나 느낌으로.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촬영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애들 어떻게 이렇게 얌전하게 있어요? 너무 귀엽다. 그래서 최대한 스트레스 주지 않게끔 빠르게 좀 시간을 지체하는 것보다 빠르게 촬영하고. 최대한 스트레스 안 받게끔 가만히 있을 때 촬영을 빠르게 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 얌전한데요? 아, 근데 얘네들 몸 크기에 비해서 다리가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한 번만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낼름 할 때. 오케이. 와 너무 귀엽다 애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가시는 거예요? 네네. 너무 자연스러우신. 제가 친한 사장님이고 이제 사장님네 가게에 있는 동물도 제가 촬영을 했고 사장님한테 촬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편하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아 진짜 어마어마한 친구가 그냥 폭풍처럼 왔다 갔네요. 아 진짜 재밌는 촬영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갈까요? 네네네. 아까 혹시 마지막에 도마뱀 촬영하실 때 이렇게 네네. 암수 구별을 하시던데 네네. 그럼 혹시 번식 같은 거에도 성공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네. 저도 이제 암컷이 배란이 오면은 네. 이제 뱃속에 알이 차 있는 거 보이는데 그 시기를 맞춰가지고 짝짓기를 성공을 시키면은 네. 이제 충분히 알까지 보고 번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실 저희 인간이라는 게 사실 제일 궁금해하는 게 네네. 번식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도마뱀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도마뱀은 엄청 야생처럼 생긴 네. 경우도 있고 네. 어떤 도마뱀 같은 경우에는 배란 날짜만 좀 잘 맞춰준다면 이제 수컷의 발정기에 맞춰가지고 번식을 할 수 있습니다. 공벌레들도 그럼 번식을 하시나요? 네, 공벌레들도 제가 직접 번식 과정을 겪어봤습니다. 혹시 그러면 공벌레는 네. 암수 구별을 혹시 어떻게 하는지. 네, 일반적으로 지렁이처럼 그냥 처녀생식이 아니라 공벌레 같은 진짜요? 경우에는 자세히 보면은 네. 암컷, 수컷을 구별할 수 있는데 도마뱀이나 아니면 뭐 개구리 같은 경우는 볼이 이렇게 꼬리를 들어가지고 이제 준다거나 아니면 볼이 두 개 있다면은 이제 네네네. 스컷, 없으면 네네. 암컷. 공벌레나 쥐며느리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제 새끼 손톱만 하다고 했잖아요, 이거. 새끼손톱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쪽인 배 쪽에 약간 개딱지 같이. 네, 하지만 공벌레랑 쥐며느리는 아주 작죠? 그럼 뭐 현미경이나 뭐 돋보기 같은 걸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딱 잡고 비춰보면서? 오케이 암컷. 오케이 암컷. 스컷.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얘들은 그럼 혹시 번식이 어떻게 돼요? 네,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맞춰가지고 번식시키는 과정이다 라기보다는 최대한 사육 환경을 여기가 자연 환경인 것처럼 이제 착각을 시켜주는 거죠. 안에 뭐 흙도 들어있고 뭐 어디는 낙엽이나 아니면 어디는 나무 토막 이런 게 많이 들어있네요. 공벌레들은 이런 낙엽들을 먹기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여기 새로운 가정 꾸릴만 하다 하면서 이제 번식이 좀 되는 겁니다. 공벌레 같은 경우에는 알을 낳아서 알이 부화가 되는 형식이 아니라 네. 네, 알을 낳으면은 뱃속에 이제 가지고 다녀요. 이제 알이 조금씩 부화를 하면서 작은 공벌레가 됐을 때 이 피부가 살짝 벗겨지면서 새끼 공벌레들을 매달고 다니다가 어느 정도 컸다 싶으면은 새끼 공벌레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어미의 곁을 떠나면서 밖에 성장하게 됩니다. 각자 도생의 길을 시작하는 네. 거군요. 네네. 알을 낳죠, 도마뱀은? 네, 도마뱀 알을 낳습니다. 한 번에 알을 한두 마리 정도만 낳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혹시 이런 개체들은 어느 정도 알을 낳나요? 네, 제가 직접 번식에 성공했었던 레오파드 개코 같은 경우에는 네. 한 번 알을 낳을 때 알을 2개씩 낳는데 알을 얼마 안 두 개를 낳네요? 알을 2개를 낳고 끝이 아니라 또 2주, 3주 뒤에 다시 한번 또 2차 산란을 하고 수컷의 유전자를 암컷의 몸에 저장을 해놓고 네네. 계속 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암컷의 컨디션이 좋고 좀 체력적으로 계속 버틸 수 있다 하면은 네. 많게는 6차 산란, 7차 산란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12마리, 뭐 14마리 그거를 혼자서 감당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번식을 성공을 했을 때 네. 이제 10마리, 20마리, 30마리까지 다 집중 케어를 해야 되는데 네. 집중 케어를 하다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하루에 절반이 날아가는 날도 있고. 그렇죠.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독방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네네. 그리고 뭐 먹이도 따로따로 다 줘야 되고, 네네. 뭐 이제 똥 나오면 똥도 치워줘야 되고. 네. 제가 혼자 부담하기에는 네. 어떻게 보면 큰 부담이기 때문에 네. 저도 이제 주변 지인들이라든가 아니면 혹은 모임이나 아니면 카페에서 네. 알게 된 분들한테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화까지 직접 다 해가지고 이렇게 분양을 했으면 되게 애착이 많이 가실 것 같아요. 분양을 한 경우에는 어쨌든 제가 직접 번식시킨 개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애착이 더 가는 면도 있어서 혹시 뭐 밥 안 먹거나 그런 건 아니죠? 하면서 한번 안부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아, 이런 케이스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유기동물이라든지 네. 이런 케이스들도 혹시나 있으셨나요? 아, 네. 제가 예전에 분양을 했을 때 이제 어린 아이들이 입양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네, 어린 아이들이면 사실 호기심에 물론 입양을 할 수 있지만 그 호기심이 얼마 안 돼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네, 그런 경우에 이제 부모님께서 직접 다시 키우시다가 케어가 너무 안 돼서 개체가 폐사한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또는 유기했다가 야외에서 죽은 경우도 있고 다시 아니면 발견이 되고. 또 다른 데서 구조가 된 경우도 있고 네. 네, 그래서 유기 관련된 사건들이 좀 많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이렇게 애착을 가지고 신중하게 분양을 해도 결국엔 이런 일이 일어나는군요. 요즘 뉴스나 미디어들 보면은 참 이런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뭐 어디 댐에 피라냐가 풀리고 어디 뭐 거북이가 이렇게 나오고 이런 일들이 많은데 또 성우님이 좀 보신 그런 사건이 좀 있으셨나요? 네, 제가 직접 겪어본 사건 중에 하나는 사실 동물을 한번 키우게 되면은 동물을 케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동물을 계속 책임져야 한다는 그 책임감이 가장 중요한데 네. 제가 뚝섬면 이쪽 한강에서 잠시 산책을 할 때 날이 따뜻했어가지고 기분 좋게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심심하면은 물 쪽을 봐요. 네. 그리고 뭐 물 깨끗하나 안 깨끗하나 보는데 이상하다 싶은 게 좀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거북이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한강이니까 거북이가 있을 수도 있겠다. 남생이가 있을 수 네, 있죠.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기에는 좀 작은 사이즈의 거북이가 네, 좀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애완용 거북이의 종류가 이렇게 한강에서 떠다니는 게 사실 흔하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가지고 보자마자 그냥 무책임하게 한강에다가 유기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죠. 이게 사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자연으로 돌려보낸다라고 생각하는데 애초에 그런 동물들은 우리 자연에는 없었던 동물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런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은 이런 뭐 최소한 샵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뭐 매니아 분들께 기증을 하는 게 사실 사실 제일 최선은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죠. 네네. 애초에 데려오지 않고. 제가 듣기로 상우님은 요렇게 유기된 개체를 데려와서 또 이렇게 다시 보호를 하고 또 새로운 주인을 찾아주신 적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혹시 네네. 어떤 스토리였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한강에서 그 거북이를 발견했을 때 네. 이 거북이가 우리나라 거북이가 아니라 해외종 거북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버림을 당했을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바로 구조를 해가지고 저희 집에서 키우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미 저는 거북이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미 거북이를 네, 데리고 있던 상황이 이미 제가 거북이를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제 친구가 동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 그러면은 너가 이 아이의 새로운 주인이 될 수 있겠니? 네, 물어보고 친구도 그러면 내가 이제 계속 책임을 지겠다 라고 해서 이제 새로운 주인을 찾아주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혹시 이런 케이스가 또 있던 적이 있나요? 다른 손님 한 분께서 자기 이제 도마뱀을 못 키우겠어요 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뭐 사정이 있을 수도 있죠. 네, 뭐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사장님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책임지기 힘들고 네. 그리고 그냥 막 키우다가 네. 다시 못 키우겠다라고 해서 파양이 된 거기 때문에 네. 제가 아직도 키우는 개체가 파양당한 개체입니다. 혹시 저희가 아까 봤던 친구들 중에 네네. 하나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그 친구 계속 책임지고 계속 키우고 계신 거고 네네. 건강하게 잘 살아있죠? 네, 굉장히 네. 어렸을 때 왔는데 그리고 지금 거의 2배가량 자랐기 때문에 너무 건강하게 잘 크고 네. 있네요, 다행히. 상호님 같은 분들 덕분에 희귀 반려동물 이런 문화 자체가 좀 더 성숙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다른 분들께서도 조금 더 책임을 가지고 성숙한 모습으로 이런 반려동물을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희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단순히 동물을 키우는 것을 넘어서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고 사람한테는 동물이
잠시일 뿐이겠지만 동물한테는 사람이 굉장히 평생을 책임져주는 그런 집사 느낌이기 때문에 저도 한번 데려온 이상 공부를 열심히 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제 꿈은 이제 제가 찍어왔던 뭐 흰 배경에서 볼 수 있는 사진이나 아니면은 이쁘게 꾸며진 사육장 내에서의 찍은 사진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야생에서 볼 수 있는 도마뱀이 사냥하는 장면, 혹은 제 정말 서식지 환경에서 자라나는 동식물들의 사진을 찍어보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저는 이제 두 번째 새싹 이사원님과 함께하면서 저의 시야가 훨씬 더 넓어진 것 같은데요. 오늘 촬영 혹시 어떠셨나요? 아,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렸습니다. 오늘 정말 완전히 새로운 분야를 경험하면서 정말 재미있는 이런 촬영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 이제 물을 뿌릴 시간인데요. 저번 분은 물을 어떻게 뿌리셨나요? 저번 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뿌리셨는데 아, 네. 사모님은 얼마나 뿌려주실지 또 기대가 되네요. 아, 네네. 사모님이 그러면은 저 긴 새싹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만큼 물을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네. 잘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 새싹이 자라는 의미인가요? 그쵸, 새싹이 자라는 만큼 제가 더 성장하는 거니까요. 혹시 자라나지 않는다면 계속 부어도 괜찮을까요? 이거 새싹이 아니라 플라스틱인데 자라날 때까지 뿌린다고요? 이거 너무 수압이 좋지 네? 않은데요? 수압이 좋지 않다고요. 자, 너무- 이거 뭐예요? 너무 쫄쫄 선생님. 흐르는 것 같은데. 그건 좀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자, 정말 죄송하지만 안경 한 번만 벗어주시겠어요? 일단 벗겠는데 너무 큰 거 아니냐고요? 네, 눈 감으세요. 지금까지 싹토브의 새싹 PD 김새싹이었고요. 네, 저는 드로이드 포토그래퍼 이상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거 세다 이러니까. 네, 제가 처음 도마뱀을 키우면서 이제 저는 비어디 드래곤이라는 종을 공부하게 돼서 이 친구를 진짜 키워보고 싶다라는 마음에 처음으로 데려온 정용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 올라갈 때쯤 입양을 했는데 한 약 11년간 살고 얼마 전에 좀 하늘로 간 친구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저와 함께 했고, 그리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이제 대학까지 같이 함께 하기도 했고, 특히 또 고등학교 졸업 앨범에 이제 제가 꿈이었던 동물 전문 사진 작가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제 카메라와 이제 정용이라는 친구를 여기 어깨에 올려두고 촬영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